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천하람 변호사님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아유, 당연히 봤습니다. 네, 일단 한국하고 우루과이 0대0 무승부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뭐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죠. 남미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우루과이.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무승부로 끝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봤는데 아이들한테 우루과이 너무 잘하는 팀이다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 우리가 훨씬 잘하구만. 잘하지 않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좀 보면 전반전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좀 우루과이를 압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아무래도 뭐 손흥민 선수의 이 마스크 투혼이 있어서 네. 그런지 선수들의 기세나 에너지가 워낙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반전에서 점유율도 저희가 더 높게 가져갔고 그렇죠. 위협적인 장면도 훨씬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강팀을 상대로 미드필드 대결에서 이렇게 우세를 보이는 것. 저는 이제 진짜 오랫동안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국 축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항상 이 느낌은 네. 예전에 축구 느낌은 뭐냐면 미드필드에서 항상 조마조마하다가 겨우겨우 수비하다가 한 골 역습으로, 주고 그렇죠. 역습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어제 경기는 보면 우리가 계속 시종일관 우위를 미드필드에서 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축구 저도 잘 모릅니다만 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타일의 축구를 주눅들지 않고 풀어나가는 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팀을 만났을 때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쓰거나 아니면 그 팀에 맞춰가지고 좀 억지로 그렇죠, 이렇게 끼워 맞춘 전술을 쓰다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 경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다. 네. 또 지금도 우리 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수들 투지력 특히 손흥민 선수 마스크도 했지만 중간에 양말 찢어지고 뭐 이렇게 신발 벗겨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뒤꿈치가 괜찮은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손흥민 선수는 연신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 또 국민들을 안심시켜줬고요. 아무래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캡틴으로서 워낙 멋진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팀의 전체적인 텐션이 많이 네. 올라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 슛돌이 이강인 선수 첫 월드컵 출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벤투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신뢰하면서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겨왔는데 축구 팬 일각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왜 안 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적극적으로 기용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예상과 다르게 또 교체 멤버로 했고 또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만족스러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는 또 더 큰 활약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되겠죠. 싶습니다. 자, 같은 조에 있는 포르투갈, 가나 이 경기도 제가 되게 난타전 했던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겨우 이겼네요. 네, 3대2로 진땀승을 와. 거뒀고요. 이제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는 이런 진기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맨유에서 이렇게 합의 해제지만 사실상 방출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월드컵에서 무적 선수가 되는 어찌 보면 약간의 굴욕적인 상황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호날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경기가 가나전인데 28일 날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나전은 이제 저희한테도 가나한테도 16강 가나 못 가나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가나를 이기고 가나. 그렇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얘기 좀 해보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얘기. 네. 이 당사자죠.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남자친구 속이려고 거짓말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 의혹 제기자라고 네. 할 수 있는 첼리스트가 본인의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인정함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도 약간 사과인지 좀 아리송하지만 사과 같은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과를 두고도 여권에서는 이거 왜 한동훈 장관한테는 사과 안 하고 또 뒷부분에 사족을 좀 붙였거든요. 그 상황이 다시 되더라도 또 질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김우겸 의원이 이제 공을 안 보고 윤석열 선수, 한동훈 선수한테 백태클을 한 그런 상황이 공을 안 보고요? 들어갔는데, 예. 근데 이제 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상황에도 다시 백태클 할 거다 이런 이제 약간 입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래서 되겠느냐,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를 하니까 또 축구에 관련된 비유를 주셨는데 네. 일단 민주당 좀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거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김우겸 의원도 이제 어지간해서는 그 주장을 거둬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우겸 의원이 철회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근거가 없다는 게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김앤장 변호사의 실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애초부터 조금 무리한 쉽진 않다. 네, 무리한 약간, 김장 사무소 저희는 김장 그렇죠, 법률사무소 김장이라고 하죠. 하는데 김앤장 로펌 거기서 30여 명이 모인다는. 그거는 뭐 저도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들 많이 하는데 2명, 3명을 같이 보기도 쉽지 그렇죠. 않은데 바쁘신 양반들이라 그런 것 가지고.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진술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우겸 의원 사퇴하라고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사과하는 느낌 아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사실 제대로 된 팩트 체크나 데스킹 없이 무분별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건 아니냐 해서 사퇴해야 된다. 레드카드 이런 이제 레드카드. 주장을 펼쳤고요. 특히 이제 EU 대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왜곡 관련한 네.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익명이긴 합니다만은 대변인 자리 정도는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도 지금 사과를 요구했어요. 뭐 이재명 대표,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 사과 요구한다고 하면서 김우겸 의원은 사과 필요 없다. 사퇴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그런 어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대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문화가 바뀐 건지 그 캐릭터가 다른 건지 요새는 이제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은 예전에 아주 낮은 자세 이런 거에서 떠나가지고 또 할 말은 하고 또 뭐 티키타카를 할 때는 하는 모습 네.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원론적으로는 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이 김우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워낙 좀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론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장경태 의원 정도를 빼고는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던 것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동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이 김만배 씨 지금 나와 있고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김만배 씨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 입이 열릴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 본인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인터뷰 어느 곳에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이게 지금 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만배 씨가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천화동인 1호죠. 거기 지분 428억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진술을 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남욱 씨나 유동규 씨가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주로 전원 형태의 진술들이 많았는데 이 얘기가 정말로 김만배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거냐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조선일보 생각합니다.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 좀 드려보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던 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진술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사실인지 또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유동규
하고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런 그렇죠. 전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나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말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게다가 말도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 그러니까 전언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진술의 그 객관성을 확인할 만한 뭐 여러 물증을 가지고 있다. 아하. 뭐 당시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통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확인된 내용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데. 다만 어제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네.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구속이 유지되는 그런 결론이 법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검찰에서 유동규나 그 남욱의 입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간접적으로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사실은 등장 인물도 많고요. 흐름도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데. 거의 뭐 대하 드라마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그렇죠. 또 이 관련 자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묻기 위해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알고도 그걸 뭐 묵인하거나 이제 뭐랄까요 함께 가담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실제 어떤 인식 여부와 좀 별개로 네. 이런 어떤 대장동 자금이 성남시청에 어떤 뭐 김만배, 정진상 이런 그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들이 흘러갔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라고만 하더라도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있거든요. 없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뭐 그 돈의 규모라든지 용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죠. 네. 이 배모 씨 관련해서 그 당시 그 제보자 얘기가 좀 나왔던데 이 배모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 봤다. 이런 그렇죠. 진술이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배모 씨가 좀 그 법인카드 네. 국면에서 그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뭐 지내면서 사실상 집사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뭐 현금을 좀 오고 가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조의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원래 이제 신고도 되고 뭐 다 문제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을 뭐 정치인이 정치하다 보면은 선거 기탁금이나 뭐 경선 사무실 임차나 이런 용도로 쓸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한 축이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된 의혹. 이거는 좀 진행 사항이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이거 역시 김만배 씨가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50억 클럽 중에 일부인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또 의혹이 커졌고 또 여권 강시 야권이죠. 네. 이제 선거 이전에 야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됐습니다만은 그 50억 클럽 내지는 50억을 뛰어넘는 뭐 100억 클럽이라고 할 수 100억, 있는 예.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권에서는 네. 이 지금 대장동의 돈 흐름, 뭐 천화동인 1호, 뭐 그리고 이 큰 뭐 몇백억 단위의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수사의 큰 줄거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50억 클럽에 비해서 일부 좀 먼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아직 안 잡힌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 네. 하게 되면 또 어떤 룰로 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안개 속에 지금 쌓여 있는 너무 안개 속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 규합 이런 모습은 벌써부터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부 모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어제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이걸 했는데 네. 나경원 부위원장도 참석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보면서 좀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네. 한 게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 공부 모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공부 모임이지 사실은 그냥 세력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당권 주자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는 일반적이긴 한데 다른 당권 주자가 와서
주된 연사로서 강연을 한다라는 거는 좀 특이한 일이거든요. 연사로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에 뭔가 김나연대 같은 그러니까 것들이 김나연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2개나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랑 부위원장. 그다음에 네. 기후대사 뭐 특별대사 같은 게 되게 있었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둘 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 그 자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명시적으로 내가 당대표 안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만 조금 자리 2개 받았는데 또 당대표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과 좀 연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뭐 이게 사실 저희도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여기 상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건 문제 없다고 계속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당대표 되면 뭐 그만두겠다고 네. 할 수도 있죠 사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나오게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 엄청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지만은 국민의힘 주류라고 할 네. 만한 분들 사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되는 거는 네. 무슨 수를 써도 써서 막아야 된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뭐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쪼개지면 어부지리로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되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합종 연행, 연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나 연대 이런 김나 것도 연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전당대회 관계성이 뭐 상계동에 있겠죠, 뭐 있을 본인 것 집에. 같은데 혹시 예. 연락을 좀 하시거나 네, 저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예, 연락해 본 잘 지. 있나요? 네, 뭐 책도 거의 다 쓴 것 같고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 좀 너무 선거 2번 치르느라고 예. 좀 힘들었으니까 건강 회복하고 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책 언제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핫한 그 국면 시기를 보는 겁니까? 아마 그 본인이 시기도 좀 보고.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될 만한 국면을 좀 지켜보지 않겠는가. 뭐 제가 상의를 해보는 건 적은 아니지만 워낙 줄곧 SNS 활동 계속 하잖아요. 글 쓰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좀 쓰긴 썼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였죠.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매일매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뭐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전대 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원래는 당원 7, 국민 3, 7대 3이죠. 네. 경선은 5대 5고.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을 얻고 있고 다른 또 의원들은 주자들은 당심을 얻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원 9, 민심 1, 90대 10으로 바꾼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또 가짜 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사실 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걸고 뭐 당원 비율을 훨씬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뷰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정치 선진국들은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100%로 뽑는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원 100%로 뽑고 100%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 그냥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고 없애버리기에는 이런 여론이 꽤나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뭐 9대 1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8대 2 정도로 뭐 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3월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보통 한 4월 정도, 뭐 4월 내외가 되지 않겠냐고 전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당무감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한다면 3월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막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 4월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